사람들은 말했다.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살았다면 남은 인생은 누구를 위해 살 건가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던 어느 날, 은영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작은 결심을 한다. 그날 밤 남편 종현은 처음 보는 아내의 표정을 보았다. 묵묵히 살림만 챙기던 은영이 이제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닫고 나가버린 모습. 종현은 알지 못했다. 그 조용한 발걸음이 은영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첫 걸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더 몰랐다. 얼마 뒤 자신이 그토록 무심했던 아내가 사람들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피아노를 연주하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은영의 하루는 늘 같았다. 아침 식탁 차리고 빨래하고 장보고 설거지하고 남편 종현은 퇴근하면 TV 앞에만 앉았다. 대화라고는 밥 뭐야? 내 양말 어디 있지? 이런 말들 뿐. 은영이 조심스레 말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종현은 TV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답했다. 피곤하니까 그냥 좀 쉬자. 그 무심한 한마디가 은영의 마음에 오래된 금을 더 깊게 냈다. 딸 소연은 대학원 수업과 과제에 바빠. 집에 와도 방으로 직행했다. 소연아, 밥 먹었어? 엄마, 나 먹고 싶은 거 있어도 시간 없어. 그냥 편의점에서 먹어. 그 말투에 아기가 없는 건 알았다.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 한켠이 허전했다. 은영은 문틈 사이로 보이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이제는 아이도 나와 대화를 할 여유가 없구나 하는 쓸쓸한 마음이 들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셋이 앉아 있었지만 말은 단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가득했다. 은영은 자신의 앞에 놓인 국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다. 이 집에서 나는 말을 꺼내도 꺼내지 않아도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되었구나. 바로 그 순간 혼자 있는 듯한 고요함이 은영을 감싸기 시작했다. 그날 밤 은영은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유리창을 울렸다. 가족도 집도 어쩐지 모두 낯설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지?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리는 질문. 이 질문은 결국 은영을 그곳으로 이끌게 된다. 평생 그냥 지나치기만 했던 동네 문화센터. 문을 열면 따뜻한 피아노 소리가 흐르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은영의 인생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한다. 그날도 은영은 집안일을 마치고 공허한 마음을 채우지 못한 채 동네 길을 천천히 걷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건물 하나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문화센터. 항상 지나치기만 했던 곳. 하지만 그날따라 문틈 사이로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왔다. 어딘가 따뜻하고 익숙한 멜로디. 은영의 가슴이 아주 조용히 울렸다. 나 이 소리 좋아했었지. 초등학교 1학년. 집 뒤편 피아노 교습실. 벽지는 군데군데 벗겨지고 건반 몇 개는 미세하게 소리가 어긋났지만 그 공간은 은영에게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곳이었다. 은영아, 다시 한번 쳐볼까? 선생님은 늘 차분했고 늘 기다려줬다. 작은 손으로 고양이 춤을 치던 은영은 한음 한음 치면서 스스로 감탄하곤 했다. 틀려도 선생님은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 작은 칭찬 몇 마디가 어린 은영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던 시절. 은영은 몇 분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다. 안쪽에는 환한 조명 아래 피아노를 가르치는 강사 한 명과
비슷한 또래 여성 몇 명이 웃으며 앉아 있었다. 어머니, 혹시 구경 오셨어요? 피아노 강사 이지안이 다정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은영은 얼떨결에 말했다. 그냥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요. 한번 앉아 보실래요? 잘하셔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 말에 은영은 마음속에서 무언가 고여있던 물이 흘러나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은영은 조심스럽게 건반 위에 손을 올렸다. 차갑고 부드러운 건반의 감촉. 아주 작은 힘으로 눌렀을 뿐인데 맑고 단정한 소리가 방 안에 퍼졌다. 그리고 그 소리는 은영의 가슴 깊은 곳에 묻혀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깨웠다. 지금은 세상에 없지만 어릴 적 자신을 응원해주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은영아, 내가 좋아하는 걸 해. 그게 가장 너다운 거야. 순간 은영의 눈가가 시큰해졌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따뜻하게 웃고 있었다. 강습이 끝난 뒤 은영은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마치 낯선 세계에 온 사람 같았다. 문화센터의 여성들은 하나하나 소개를 해왔고 각자의 사연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남편이랑 말이 통하는 날이 없어. 애들은 다 커서 연락도 없어. 그냥 내 시간 좀 가져보려고 왔어요. 혼자 있으면 우울해서 여기가 제 숨구멍이에요. 은영은 놀랐다. 자신만 힘든 게 아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도 그래요. 라는 말을 꺼낼 수 있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품어주는 표정에 차갑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이상하게도 가벼웠다. 하늘이 더 넓어 보였고 발걸음이 부드러워 보였다. 은영은 생각했다. 오늘 참 좋았다. 가족이 아니라 누구의 엄마도 아내도 아닌 오직 나로서 보낸 시간이, 그리고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꽃망울 같은 것이 피어나는 느낌. 머지않아 자신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다. 집에 도착하자 남편 종현은 여전히 TV 앞. 은영이 들어오는 것조차 신경 쓰지 않았다. 왔어? 밥은? 딱 그 한마디뿐.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은영은 느꼈다. 이 집의 공기보다 문화센터의 따뜻함이 더 살아있는 곳이라는 것을. 그 차이는 아주 작은 균열처럼 은영의 마음속에서 커져가고 있었다. 문화센터를 다니는 날들이 늘어나자 은영의 표정에도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웃음이 늘었고 식탁에 앉을 때도 마음이 무겁지 않았다. 하지만 그 변화는 은영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남편 종현 또한 조용히 아주 미세하게 은영의 달라진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는 근처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정인호가 있었다. 따뜻한 웃음을 가진 누군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줄 줄 아는 남자였다. 은영 씨, 오늘 연습곡 많이 늘었네요. 아니에요. 아직도 떨려서 손이 막 굳어요. 천천히 하면 돼요. 음악은 서두르면 맛이 없잖아요. 그는 누군가를 설득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그냥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이었다. 은영은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다. 강습이 끝난 뒤 문화센터 사람들과 가끔 커피를 마시는 일도 생겼다. 특히 인호의 카페는 작고 조용해서 이야기 나누기 좋았다. 그는 자신의 사연도 털어놓았다. 저도 한동안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카페를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간 하나쯤은 필요하잖아요.
그 말에 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도 여기 오면 숨을 쉬게 되는 느낌이 들어요. 둘 사이엔 남녀의 감정이 아닌 지친 마음끼리의 동료애가 싹트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습은 나중에 큰 갈등의 씨앗이 된다. 어느 날 저녁 은영이 늦게 들어오자 종현이 물었다. 어디 갔다 와? 문화센터에서 친구들이랑 잠깐 커피 마셨어. 친구들? 응. 종현은 미묘하게 얼굴을 찌푸렸다. 주부가 뭐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많아? 일주일에 2번인데. 집이 먼저지. 요즘 왜 이렇게 밖으로 도는 거야? 예전 같으면 은영은 말을 삼키고 조용히 물러났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은영은 조용히 말했다. 여보, 나도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해.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라 그동안 말 못해서 그랬던 거야. 종현은 자신의 권위가 흔들리는 듯한 불편함을 느꼈다. 그리고 가장 불쾌한 장면이 며칠 뒤 찾아온다. 그날 은영은 문화센터 친구들과 인호의 카페에서 연습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은영 씨, 이 부분은 손가락 힘만 조금 더 주면 훨씬 좋아져요. 정말요? 한번 해볼게요. 둘은 피아노 앱으로 연습 영상을 보며 가까이 앉아 있었다. 오늘은 손이 훨씬 안정되셨어요. 인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런가요? 집에서는 자꾸 떨리던데. 은영이 웃으며 답하자. 인호는 농담처럼 말했다. 남들 신경 쓰지 말고 본인만 생각하세요. 은영 씨 연주는 감정이 좋아요. 그게 진짜 실력이에요. 그 말이 마음을 따뜻하게 적셨다. 은영이 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을 때였다. 카페 문 위에 종이 딸랑하고 울렸다. 문 쪽을 무심코 바라본 순간 은영의 표정이 굳어졌다. 종현이었다. 회사에서 바로 온 듯 외투도 벗지 않은 채 카페 안을 둘러보던 종현의 시선은 곧장 인호와 마주쳤고 그 다음 은영에게로 천천히 움직였다. 종현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은영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여보, 여기 웬일이야?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 그의 시선은 인호와 은영 사이를 날카롭게 오갔다. 은영은 당황했고 카페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다. 오늘은 이만 갈게요. 은영은 재빨리 말을 끊었다. 목소리가 떨린 것은 당황해서인지 죄책감 때문인지 자기도 알 수 없었다. 은영은 가방을 부여잡고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인호가 당황한 얼굴로 은영 씨 하고 부르려 했지만 은영은 고개를 살짝 저으며 죄송해요. 다음에 뵐게요. 작게 인사하고 카페 출구로 발걸음을 향했다. 종현을 스쳐 지나가며 두 사람의 눈이 잠시 마주친다. 종현의 눈에 담긴 복잡한 감정, 서운함, 질투, 혼란. 그 모든 것이 은영의 마음을 더욱 급하게 뛰게 만들었다. 카페 문이 다시 딸랑하고 울릴 때 은영은 마치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걸어 나갔다. 문을 닫자마자 종현이 말했다. 저 사람 누구야? 그냥 문화센터에서 알게 된 분이야. 왜 그렇게 붙어 앉아 있었어? 붙어 앉다니 그냥 음악 얘기한 거야. 요즘 이상하게 변하더라. 밖으로 돌아다니고 남자랑 카페에 있고. 은영의 표정이 굳어졌다. 여보, 나는 당신이 말 한마디 관심 안 줘도 참고 살았어. 나 혼자 밥 먹고 혼자 집에 있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해도 참고 살았다고. 근데 지금 와서 내가 누구와 커피를 마셨는지가 그렇게 중요해? 종현은 말을 잃었다. 은영의 떨리는 목소리는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말해주고 있었다. 그날 이후 집안은 조용했지만 공기 속엔 거대한 금이 간 듯한 긴장감이 떠돌았다. 종현은 말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불안과 질투를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은영의 독립심이 세질수록 더 커졌다. 한편 은영은 내가 이제라도 나로 살 수 있다는 것이 무섭지만 설레기도 했다. 갈등의 폭풍은 아직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이 폭풍은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게 된다. 해가 살짝 비치는 주방에서 은영은 늘 하던 대로 식사를 준비하고 간단하게 집안 정리를 했다. 예전 같으면 이 일상이 나의 하루 전부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요즘은 달랐다. 싱크대 위에 놓인 피아노 악보가 은근히 그녀의 시선을 끌었다. 오늘은 저 부분 다시 연습해야겠다. 생각만으로도 심장이 살짝 뛰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설렘이 있을 줄 몰랐다. 오후 문화센터로 향하는 발걸음. 점심 설거지를 마치고 시계를 본 은영은 조용히 외투를 챙겼다. 종현은 아직 퇴근하려면 몇 시간이 남았고 아이도 각자 생활에 바빴다. 집 문을 잠그고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은영은 가방 속의 얇은 악보집을 손끝으로 한 번 더 눌러보았다. 가벼운 종이지만 그 안에 담긴 나의 시간은 누구보다 소중했다. 문화센터 건물 앞에 도착하면 항상 들리는 소리가 있다. 연습실에서 새어나오는 다른 수강생들의 피아노, 바이올린, 노래 소리들. 그 혼합된 소리가 은영에게는 살아있는 느낌을 준다. 은영님 오셨네요. 강사 지안의 반가운 목소리가 연습실을 밝혔다. 네, 오늘은 손가락이 좀 굳네요. 은영은 멋쩍게 웃었다. 지연은 악보를 바라보며 말했다. 발표회 곡은 잘 선택하셨어요. 감정 표현이 잘 맞아요. 천천히 가볼까요? 건반 앞에 앉자 은영의 마음은 차분해졌다.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 중간에서 잠시 멈칫. 손이 흔들리자 은영은 얼굴을 붉혔다. 괜찮아요. 발표회 앞두면 다 그래요. 지안의 말에 은영은 숨을 내쉬며 다시 건반에 손을 올렸다. 이번엔 조금 더 부드럽게. 하나하나가 조심스레 연결됐다. 아, 나 이렇게 집중해 본 게 얼마만이지. 순간 은영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연습을 마치고 쉬는 시간. 피아노 반 수강생들이 하나둘 모였다. 은영 씨, 발표회 드레스 정하셨어요? 아직이요. 나이도 있는데 너무 과하면 안 되잖아요. 저마다 웃으며 말하는 소리들.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은영은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어떤 이들은 주부, 어떤 이들은 은퇴자, 어떤 이들은 직장인이었다. 하지만 발표회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이 설레는 학생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은영은 오랫동안 잊어버린 소속감을 느꼈다. 해가 조금 기울 무렵 은영은 연습실 불이 꺼지는 걸 확인하고 집으로 향했다. 집 문을 열자 익숙한 정적이 느껴졌다. 조용한 거실 한가운데 놓인 전자피아노가 은영을 기다리듯 서 있었다. 조금만 더 연습해 볼까? 집안일을 하기 전 은영은 잠깐이라도 건반 앞에 앉았다.
오늘 연습했던 부분을 반복하자. 아까보다 훨씬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그리고 그녀는 속삭이듯 말한다. 발표회 진짜 할 수 있을까? 그래, 해보자. 이번엔 나를 위해. 바로 그 순간 창문 밖으로 실수 섞인 하나가 따뜻한 저녁 공기 속에 흘러나갔다. 문화센터 발표회 연습이 끝난 늦은 오후. 은영은 다른 수강생들과 함께 간단한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었다. 건반 위에 올려둔 악보를 접으며 미소 짓던 그때 연습실 문이 살짝 열리며 누군가 얼굴을 내밀었다. 은영아. 낯익은 목소리. 남편 종현이었다. 은영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여보, 무슨 일로? 데리러 왔지. 말은 다정했지만 종현의 얼굴은 어딘가 굳어 있었다. 그 표정을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은 바로 인호였다. 수강생들과 누구보다 가까이 지내는 인호는 밝은 목소리로 다가왔다. 아, 종현 씨죠? 안녕하세요. 인호는 먼저 손을 내밀며 웃었다. 종현은 가볍게 악수를 받았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경계하는 듯 했다. 은영 씨 오늘도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발표회 곡 감정 표현이 점점 깊어지고 있어요. 인호는 진심 어린 칭찬을 덧붙였다. 옆에서 지켜보던 수강생들은 장난스럽게 끼어들었다. 맞아요, 저희 다 들었어요. 은영 언니 오늘 완전 잘하던데요? 수강생들 사이에 가벼운 웃음이 퍼졌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서 종현의 표정만은 굳은 채였다. 은영은 그 눈빛을 보고 작게 숨을 삼켰다. 그 오늘 좀 잘 됐어. 은영은 조심스레 말했다. 그러자 인호가 다시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발표회 때 기대하셔도 좋을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 종현의 시선이 살짝 흐트러졌다. 기대와 자랑스러움이 섞이기엔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 감정이 먼저 자리 잡은 듯 했다. 은영과의 대화에 다른 남자가 자연스럽게 끼어들고 아내가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무언가에 몰두하고 그걸 주변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모습. 종현은 그 모든 상황이 낯설고 조금 불편했다. 짧은 정적이 흐르고 은영은 가방을 들며 말했다. 여보, 이제 가자. 종현은 들리지 않게 작은 숨을 내쉬었다. 문화센터 문을 나가며 은영은 슬쩍 뒤를 돌아보았다. 인호와 수강생들이 서로 얘기를 나누며 따뜻하게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은영은 느꼈다. 오늘 종현의 표정 속에 단순한 불편함 이상의 어떤 감정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그 감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파도가 될지, 그건 아직 아무도 몰랐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종현은 말없이 운전만 했다. 왜 그래? 은영이 조심스레 묻자 종현은 대답 대신 창밖을 봤다. 카페 사장 그 사람이랑 친한가 봐. 말투는 평온했지만 은영은 그 속에 숨겨진 감정을 읽었다. 인호 씨? 그냥 음악 좋아하는 지인이야. 근데 너 지금 너무 달라 보여서 나 말고 다른 누군가가 너를 더 잘 이해하는 것 같더라고. 그 말이 은영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날 밤 은영이 거실에서 악보를 보고 있을 때 종현이 갑자기 말했다. 피아노 그렇게 중요해? 응. 나한테는 그래. 종현은 잠시 말이 없었다가 냉소 섞인 웃음을 지었다. 이제 와서 뭐 그렇게 열심히야. 애도 다 컸는데 그냥 전처럼 편하게 살아.
은영의 손이 멈췄다. 나 평생 편하게 산 적이 없어. 종현의 표정이 굳었다. 나도 스트레스 많았어. 당신만 힘든 게 아니라고. 알아. 그런데 나는 내 힘듦을 말할 때마다 나도 힘들다는 말만 들었어.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다. 은영은 평생 참아왔던 이야기를 꺼냈다. 당신은 회사가 힘들다고 하면 나는 같이 걱정했어. 하지만 내가 말하면 그 정도는 다 겪는 거다. 별것도 아닌 걸 그렇게 넘겼잖아. 종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말하지 않게 된 거야.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내가 사라진 느낌이었어. 종현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는 반박하지 못했다. 사실이었으니까. 피아노를 시작한 지 몇 달. 손끝은 익숙해졌지만 발표회라는 단어는 그녀를 압박했다. 은영님, 천천히 감정은 좋으니까 박자만 조금 더 잡아보죠. 강사 지아는 계속 격려했다. 그러나 은영은 자꾸만 속도가 흔들렸다. 집에서도 하루 1시간씩 연습을 했지만 남편과의 갈등이 계속 신경에 걸렸다. 건반을 누르다가도 문득 종현이 또 불편해하진 않을까? 그 걱정이 손끝을 무디게 했다. 어느 날 잠시 쉬고 있을 때 인호가 말했다. 은영 씨, 피아노 칠 때 표정이 달라지더라. 그런 모습 보기 좋아요. 계속하세요. 누가 뭐라고 하든. 그 말은 위로였다. 그리고 은영은 깨달았다.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도 있구나. 그날 저녁 종현은 퇴근 후 식탁에 앉지도 않은 채 말했다. 그 사람 너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야? 은영은 놀라서 바라보았다. 누구? 인호 씨? 아니야, 정말 아니야. 근데 왜 그렇게 자꾸 도와주고 난리야? 그냥 문화센터 사람들끼리 다 그래. 종현은 말없이 한숨을 내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시간 은영은 나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라는 생각에 잠들지 못했다. 며칠 동안 말은 했지만 대화는 없었다. 은영은 피아노 연습에 집중하려 했지만 종현의 시선과 거리감이 마음에 걸렸다. 문화센터에서의 불편한 일이 있던 뒤에도 종현의 마음은 계속 뒤틀려 있었다. 은영이 새로운 사람들과 웃고 지내고 자신보다 다른 세계에 더 가까워진 듯한 모습이 자꾸 마음을 건드렸다. 그러나 정작 이유가 무엇인지 종현 자신조차 정확히 알지 못했다. 며칠 뒤 종현은 퇴근길에 들린 마트에서 어딘가 익숙한 이름을 들었다. 은영 씨 요즘 너무 밝아졌어. 맞아, 피아노 하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 수강생 2명이 장을 보며 나누는 이야기였다. 그 짧은 대화가 종현의 걸음을 멈추게 했다. 행복해졌다. 집에서는 전혀 몰랐는데 종현은 혼란스러웠다. 그저 취미라고 생각했던 피아노가 은영에게 그렇게 큰 의미였던 걸까? 그때부터 뭔가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쓰라렸다. 그날 밤 은영이 샤워를 하는 동안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이 켜져 있었다. 무심코 화면을 넘기다가 종현은 피아노 연습 영상을 하나 눌러버렸다. 작은 거실에서 조심스레 손가락을 움직이며 연습하는 은영. 실수하면 민망하게 웃고 잘 되면 아이처럼 기뻐하는 그 모습이 종현에게는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그런데 영상 끝부분에서 들려온 은영의 작은 독백이 그를 멈칫하게 했다. 아버지, 나 드디어 다시 피아노 쳐요. 사고 이후에 엄마가 힘들어져서 그때 그만뒀던 거
이제 다시 해요. 종현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사고? 은영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사고를 말하는 걸까? 은영은 어린 시절 피아노를 정말 좋아했지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뒤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학원도 그만두고 꿈도 설렘도 모두 멈춰버렸다는 얘기를 아주 오래전에 단 한 번 말한 적이 있었다. 그때 종현은 그 말을 깊게 듣지 않았다. 그냥 어린 시절 흔한 이야기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영상 속 은영의 목소리는 분명했다. 조용하지만 떨렸고 아주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감정이었다. 은영아, 그 일로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난 왜 이제야 알게 된 거야. 종현의 손에서 태블릿이 천천히 내려놓아졌다. 은영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종현은 불도 낮게 켜진 거실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은영이 앉기도 전에 종현이 먼저 입을 뗐다. 여보, 미안해. 은영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종현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당신이 피아노 다시 치는 이유. 그게 그런 상처 때문인 줄 몰랐어. 아버지 사고 이후에 학원도 못 다니고 그게 당신 마음에 얼마나 남아 있었는지 내가 너무 몰랐네. 은영의 손이 살짝 떨렸다. 종현은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날 문화센터에서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웃는 게 낯설었던 건 당신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오래 멈춰 있었던 거였어. 은영의 입술이 떨렸다. 여보, 왜 이제야 이런 얘기를?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종현은 조심스레 은영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다시 피아노 치는 모습 나 정말 보고 싶어. 그 꿈 이번엔 내가 지켜주고 싶어. 그 말에 은영의 눈가가 조용히 젖었다. 나 그냥 내가 좋아하던 걸 다시 해보고 싶었어. 나도 나를 찾고 싶었고. 종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 왜 나한테 미안해 하려고 했어. 내가 먼저 묻고 먼저 들어줬어야 하는데. 둘 사이에 놓여있던 오랜 시간 동안의 벽이 조용히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은영은 천천히 종현의 어깨에 기대었다. 그 순간 둘의 마음은 아주 오랜만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종현에게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은 다음 날, 은영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벼운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했다. 주방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마치 오래된 걱정들을 지워주듯 포근하게 비쳤다.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던 은영은 종현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전날과 달라졌음을 바로 느꼈다. 어딘가 부드럽고 한결 여유가 있었다. 저녁 식사 후 치우고 있을 때였다. 은영의 옆에서 접시를 정리하던 소연이 갑자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 아빠한테 얘기 들었어. 은영의 손이 잠시 멈췄다. 소연은 천천히 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다. 어릴 때 외할아버지 사고 나고 엄마가 정말 좋아하던 피아노를 포기해야 했던 거. 엄마 그동안 말도 못하고 얼마나 속상했을까 싶어서. 은영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오랫동안 스스로도 감춰두었던 슬픔이 누군가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무게가 되었다. 그러자 소연이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서 엄마, 이번 발표회 내가 도와줄게. 엄마 꿈이잖아, 이거.
엄마가 하고 싶었던 거 이제는 우리가 같이 하면 되잖아. 그 말은 은영의 심장을 부드럽게 건드렸다. 소연아, 엄마는 그냥 가족들 바쁘니까. 아니야. 소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지금 엄마가 행복해 보이는 게 나는 너무 좋아. 엄마가 좋아하는 걸 하니까 우리 집 분위기도 달라진 것 같아. 은영은 결국 소연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 따뜻함이 오래된 상처를 천천히 감싸는 느낌이었다. 주말 아침, 소연은 이미 외출 준비를 마친 채 문 앞에서 은영을 재촉하고 있었다. 엄마, 빨리요. 드레스 진짜 예쁜 거 찾아야 한다니까. 둘은 쇼핑몰을 돌며 여러 디자인의 연주복을 하나하나 살펴봤다. 평소라면 쉽게 지나쳤을 일들이 오늘은 모두 새롭게 느껴졌다. 한 가게에서 은영이 레이스가 은은하게 들어간 드레스를 입었을 때 소연의 눈이 동그래졌다. 엄마, 이거다. 완전 무대용이야. 은영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았다. 집안일 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 조심스럽게 웃어보자. 그 미소는 다시 어릴 때처럼 빛나는 것 같았다.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종현이 입을 열었다. 정말 예쁘다. 은영아, 너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몰랐네. 그 말에 은영의 눈가가 살짝 떨렸다. 오랫동안 들은 적 없는, 하지만 꼭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소연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자, 이제 엄마는 연주만 잘하면 돼. 외모는 이미 합격이야. 온 가족이 웃었다. 예전에는 없던 따뜻한 공기가 주말 내내 집안을 가득 채웠다. 발표회가 한 주 앞으로 다가오자 집안은 장단과 멜로디가 흐르는 공간이 되었다. 소연은 스마트폰으로 메트로놈을 켜서 박자를 맞춰주며 말했다. 엄마, 여기 조금 더 여유롭게. 이 부분은 너무 급하게 가면 감정 안 살아. 은영은 장난스럽게 말했다. 선생님이 너무 엄격하신데? 엄마를 빛내기 위한 혹독한 지도입니다. 둘의 웃음소리 위로 종현이 가져다 준 따뜻한 커피 향이 은은하게 섞였다. 어느 날은 소연이 연습 장면을 직접 영상으로 찍어주며 말했다. 엄마, 이건 꼭 남겨야 해. 나중에 얼마나 멋진지 보면 눈물 난다. 은영은 머쓱하게 웃으며 건반을 다시 눌렀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내가 정말 무대에 서는구나. 이제야 내 인생에 내 시간이 생긴 거구나. 하는 실감이 조금씩 커져갔다. 발표회 전날 소연은 연주복을 다림질하며 살짝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 사실 나 어릴 때부터 엄마가 피아노 치는 모습 보고 싶었어. 은영의 손이 멈췄다. 근데 엄마는 항상 가족 먼저 챙기고 본인 거는 뒤로 미루잖아. 이제는 엄마가 제일 먼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 말에 은영은 소연의 등을 살며시 감싸 안았다. 긴 세월 동안 잊고 지냈던 꿈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는 듯 했다. 종현도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은영아, 내일 긴장할 수도 있지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나는 다 봤어. 내가 무대에 서 있는 모습 정말 기대돼. 은영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날 밤 은영은 잠들기 전 건반을 손끝으로 살짝 만져보았다. 차갑지만 따뜻한 감촉.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나의 감정이 이제야 다시 깨어나는 듯 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올 때 은영은 이미 눈을 떠 있었다. 심장은 조금 빠르고
손끝은 약간 떨렸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설렘이었다. 거실로 나오자 남편 종현과 딸 소연이 함께 있었다. 엄마, 일찍 일어났네? 소연은 밝게 웃으며 다가왔다. 잠이 안 와서 오늘이 그날이잖아. 은영은 쑥스러운 듯 웃었다. 종현은 말없이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다. 몸 떨리지 말라고 진정 좀 해. 그 말투는 투박했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은 누구보다도 선명했다. 예전처럼 무심한 눈빛이 아니었다. 이제는 은영을 하나의 사람으로 바라보는 눈이었다. 드레스룸으로 들어가자. 이미 소현이 준비해둔 연주복이 하늘거리고 있었다. 검은 레이스의 부드러운 드레스. 나이를 가리지 않고 품위와 우아함을 주는 색이었다. 엄마, 오늘은 진짜 주인공이야. 딱 이 드레스가 엄마야. 소연은 환하게 말했다. 은영은 거울 앞에 조심스레 섰다. 드레스를 입자 처음엔 어색했지만 조금씩 스스로가 달라 보이기 시작했다. 종현은 문 밖에서 머뭇거리다가 살짝 얼굴을 내밀었다. 잘 어울리네. 평소 같으면 결코 쉽게 하지 않을 말이었다. 은영은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차 안에서는 한동안 조용했다. 하지만 예전의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아니었다. 서로 마음속에서 응원하는 불안보다 따뜻함이 더 큰 침묵. 발표회장이 가까워지자 건물 안에서 이미 연습하는 소리들이 들렸다. 피아노, 바이올린, 노래. 서로 다른 악기들이 작은 떨림과 긴장을 담고 있었다. 은영은 건물 앞에서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다. 엄마, 우리 같이 들어가자. 소연이 손을 내밀었다. 그 작은 손짓이 은영의 심장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주었다. 은영 씨 왔어요. 문화센터 친구들이 환하게 맞아주었다. 드레스 너무 예뻐요. 오늘 감정 표현 완전 기대돼요. 그들 사이에서 은영은 더는 나이가 많은 주부가 아니라 하나의 연주자로 서 있었다. 강사 이지아는 은영에게 다정히 다가왔다. 오늘 부담 갖지 마세요. 그동안 쌓인 시간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은영의 손을 가볍게 잡아주며 말했다. 막이 내려져 있는 무대 뒤 조명이 살짝 비치는 어둠 속 은영은 건반 위에 손끝을 떠올렸다. 첫음, 두음, 손끝에서 울려나오던 그 작은 떨림. 그리고 어린 시절 아버지가 손을 잡아주던 그 기억도 함께 떠올랐다. 은영아, 내가 좋아하는 걸 해. 그게 가장 너다운 거야. 은영은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다음 순서 김은영 님입니다. 호명을 듣는 순간 가슴이 강하게 쿵 하고 울렸다. 은영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객석의 조명은 어둡고 무대 조명만 그녀를 향해 환하게 켜졌다. 피아노 앞에 앉자 손끝이 떨렸다. 그때 맨 앞줄에서 남편 종현과 딸 소연이 두 손을 모은 채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한 장면만으로 은영의 모든 긴장이 풀려내렸다. 그래, 할 수 있어. 조용히 아주 부드럽게 첫 음이 울렸다. 은영의 손끝이 흔들릴 줄 알았지만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 지금까지 흘린 눈물, 견뎌온 외로움, 잊었던 꿈, 다시 찾은 나 자신. 그 모든 감정이 하나하나에 실려 무대 위로 흘러갔다. 중간 부분, 가장 어려운 구간에 도달했을 때
은영은 잠시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다. 은영아, 내가 좋아하는 걸 해. 은영은 마침내 완벽한 흐름으로 그 부분을 넘어갔다. 곡이 끝나는 순간 피아노 소리가 잦아들고 잠시 정적이 이어졌다. 그리고 브라보! 문화센터 친구들의 박수, 무대 뒤에서 환호하는 지안 강사, 그리고 가장 큰 박수를 치는 남편 종현과 딸 소현. 은영은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차올라 흐릿하지만 앞에 있는 가족의 얼굴만큼은 선명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오늘의 무대는 누구보다 나를 위한 무대였지만 그걸 함께 봐주는 가족이 있어서 더 아름다운 무대가 되었다는 걸. 발표회가 모두 끝나고 무대의 조명이 하나둘씩 꺼질 때 은영은 조용히 피아노 앞에 앉아 마지막 여운을 느꼈다. 드레스의 레이스 자락이 아직도 두근거림을 간직한 채 흔들리고 작은 손끝에는 방금 전까지 울리던 음표의 떨림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정말 해냈네. 은영은 속으로 천천히 되뇌었다. 사람들이 자리를 정리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들린 목소리는 딸 소연의 것이었다. 엄마, 너무 멋졌어. 진짜 프로 같았어. 소연은 무대를 뛰듯 올라와 은영을 꽉 안았다. 그 뒤로 천천히 걸어오는 종현이 보였다. 며칠 전만 해도 서로에게 다가가는 것이 서툴렀지만 오늘 그는 은영에게 향한 걸음을 망설이지 않았다. 여보 정말 수고했어. 아니 감동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은영은 종현을 마주보며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에는 아버지 사고로 꿈을 접어야 했던 어린 시절도, 가정을 돌보느라 뒤로 미뤄야 했던 시간들도, 그리고 남편과의 갈등이 겹겹이 쌓여있던 마음도 모두 조금씩 풀려나가는 듯한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연습실에서 화이팅을 외치던 수강생들의 얼굴, 드레스를 맞추러 다니며 소현과 함께 즐거워했던 순간들, 단정한 미소로 응원하던 인호의 격려까지 모든 장면이 한 장의 필름처럼 지나가며 은영의 가슴이 뜨겁게 채워졌다. 엄마, 다음엔 나도 같이 치고 싶어. 소연의 말에 은영은 눈을 크게 뜨며 웃었다. 그래. 우리 다음 무대는 둘이 같이 해보자. 천천히 즐기면서 종현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말했다. 다음엔 내가 영상 찍어줄게. 가족 연주니까. 그 순간 은영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또 한 번 잃어버린 꿈을 찾고 새로운 꿈을 만들고 있다는 걸 느꼈다. 늦어도 괜찮았다. 돌아서도 괜찮았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의 인생은 앞으로 더 단단해질 것 같았다. 그날 밤, 은영은 드레스 옆에 놓인 작은 프로그램 북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오늘의 이 무대가 누구보다도 어린 은영에게 가장 해주고 싶던 말이었다.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러니 앞으로도 계속해도 돼. 은영의 작은 도전과 가족의 응원으로 완성된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조금이라도 따뜻함을 전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